안녕하세요. 프리클래스 통합사회 김승범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통합사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내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번 강의에 바로 이어서 문화 변동 그 두 번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것은 문화 변동의 요인, 바로 문화는 과연 어떤 것이 원인이 돼서 바뀌는 것인가를 공부했다면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바로 그 결과입니다. 바로 문화 변동의 양상이 되겠습니다. 보시죠. 자, 문화 변동의 양상, 그렇죠? 모양과 형태 이런 건데, 그렇죠?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문화가 나왔죠. 문화. 자, 문화 동화. 자, 오늘은 답을 먼저 적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문화 동화. 자, 동자가 뭐냐면 같을 동, same입니다. 그 다음에 화는 바뀌었다는 소리입니다. become, 뭐뭇이 되다. 그러니까 same, become이니까 결국에 동화, 같게 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통 문화가 외래 문화에 흡수되어, 전통 문화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문화라고 합시다. 우리나라 문화가 외래 문화에 흡수가 됐습니다. 흡수. 그리고 소멸. 하고 외래 문화로 대체되는 문화 변동. 아, 우리 문화가 외래 문화처럼 됐구나. 됐습니까? 따라서 A 문화 더하기 B 문화. 그러니까 A를 우리나라 문화로 가정을 하고요. B 문화를 외래 문화로 가정한다면 B가 나온 거죠. 따라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반드시 하나의 문화, 바로 A 문화가 소멸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화를 꼭 잡으실 때는요, 하나의 문화가 소멸했다는 데다가 포커스를 맞춰 주셔야 합니다. 자, 그 사례를 보시면은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식민 지배를 통해 고유의 종교가 사라지고 서양 종교로 대체된 모습. 자, 우리가 7회 1단원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바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에서 식민 지배를 받았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예를 들면은 뭐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나라들이요, 자신의 고유의 종교가 사라지고 바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종교인 카톨릭으로 바뀐 모습,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문화 동화 사례입니다. 그리고 자, 이 문화 통화, 우리가 이제 또 인식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우리께 소멸했다, 우리께 소멸했다 이런 느낌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있으신데, 이런 문화 동화에도 나름 긍정적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독특하죠? 아니, 우리께 소멸됐는데 긍정적인 게 있어? 맞습니다. 자, 환경 변화에 맞추어 문화가 뭐뭐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바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아무래도 우리가 소멸됐고 타 문화가 남아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타 문화가 그 시대의 어떤 유행이자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라는 거죠. 그만큼 또 발전됐다는 것의 역설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문화가 동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 문화가 좀 더 발전된 문화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부정적 기능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부정적 기능 이해해 봅시다. 우리께 소멸했습니다. 우리께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부정적이겠죠. 따라서 전통 문화 소멸에 따른 정체성 혼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우리는 도대체 어느 길을 밟아왔는가? 그런 것들이 소멸된 거죠. 정체성의 혼란이 왔고, 자, 문화의 다양성. 우리 문화도 있고 타 문화도 있으면 정말 다양한 문화가 공존을 할 텐데 그런 다양성이 상실될 수 있다. 자, 이것이 바로 문화 변동의 양상 첫 번째 문화 동화였습니다. 자, 꼭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문화 병존입니다. 다른 말로는 공존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문화 병존, 문화 공존. 자, 외래 문화와 전통 문화가 유지하면서, 자, 들어갈 말은 원형입니다. 아까는 하나가 소멸했었죠. 여기는 소멸이 없어요. 자기의 모습, 그 제 모습을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동시에 존재하는 문화 변동, 원형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존재하는 문화 변동. 자, 이것이 바로 문화 병존, 문화 공존이 되겠습니다. 형태는요, 우리나라 문화인 예를 들면 A 문화와 외래 문화인 B 문화가 결합을 했을 때, 접촉을 했을 때 A 문화 그리고 B 문화가 서로 공존을 하는 거죠.
자, 형태는 그래서 A 문화와 B 문화가 결합해서 A 문화 그리고 B 문화 원형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 사례 잠깐 보실게요. 자, 우리나라의 한글과 영어가 제 모습, 원형을 유지한 채 나란히 동시에 자리 잡은 모습. 지금 여러분이 아마 주변에 책을 보시더라도요. 그렇죠? 우리 한글과 영어가 알파벳이 제자리에 고스란히 제 모습을 유지한 채 있는 책 표지나 여러 가지 간판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문화 병존, 공존의 사례가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이 문화 병존과 공존의 자, 긍정적 기능을 보시면은요. 자, 문화의 다양성 실현입니다. 왜죠? 아까 문화 동화는 분명히 하나의 문화가 소멸했기 때문에 그 다양성이 상실되는 거지만 이거는 지금 2개 이상의 문화가 나란히 원형을 유지하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양성이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 소수자가 발생할 수 있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부정적 기능에는요. 자, 이 이유가 뭐냐면은요. 우리 문화와 외래 문화가 동시에 공존하기 때문에 어떤 문화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우리 문화도 알아야 되고 외래 문화도 동시에 알아야 제대로 된 어떤 정보 전달이 되겠죠. 자, 근데 우리 문화는 익숙하지만 아직 외래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문화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거고 당연히 문화적 소수자, 약자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잡지를 봤더니 기사가 한글반 영어반. 근데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그 전달이 안 되겠죠. 우리 그럴 때 바로 문화적 소수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것은 원형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존재하는 문화 변동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햄버거 가게 간판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한글로 햄버거, 밑으로는 영어로 햄. 자, 이렇게 적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한글 원형 모습 유지하고 동시에 영어도 알파벳 원형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떤 간판이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문화 병존, 공존의 사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거를 잘 못 읽는 사람한테는 이게 같은 의미라는 게 전달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문화적 소수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문화 융합입니다. 뭔가 합쳐진 거죠. 융합이니까 녹아서 합쳐진 겁니다. 그렇죠? 자, 외래 문화 요소와 전통 문화 요소가 결합하여. 자, 여기 정말 중요한 포인트. 제3. 네, 새로운. 또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새롭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건 저번에 강의에서 2개를 공부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발명이었고요. 두 번째가 전파에 의한 발명, 바로 자극전파였습니다. 전파, 그 다음에 발명, 그 다음에 자극전파, 그 다음에 그 세 번째가 문화융합. 바로 새로운 문화가 나타났다는 소리는 새로운 문화가 역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게 만들어졌다라고 쓸 수 있는 것은 크게 3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이요. 발명, 자극전파, 문화융합. 제3의 새로운 문화가 나타났다. 자, 그래서 형태를 보시면은요. A 문화와 B 문화가 접촉을 해서 C 문화가 나타난 거죠. 세상의 모든 자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도 누군가의 자녀겠죠? 예. 자녀들은 다 문화융합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도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 그 선생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부분도 있고 눈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머니의 모습을 닮은 부분도 있습니다. 자, 화면상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선생님 키가 조금 큽니다. 어머니 쪽이 자, 자 어쨌든 제 모습에도 저희 아버님 모습, 아버지 모습과 저희 어머니 모습이 보인다면, 그렇죠? 저는 또 새로운 사람입니다. 분명히 저는 새로운 사람이지만 제 몸속에는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 모습이 보인다. 그럼 저는 융합된 새로운 인간인 거죠. 문화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A 문화와 B 문화가 접촉을 해서 새로운 C 문화, 제3의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례 보시면은요, 아프리카 음악, 예를 들면 A라 합시다. 그 다음에 유럽 음악 B라고 할게요. 그것이 결합해서 재즈, 바로 C가 탄생한 거죠. 자, 근데 이 화면에서 이 필기 나오지 않았지만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린다면 이 C 문화는 독특한 성질이 있어요. 뭐냐면은 새로운 건 맞는데
그 안에 A의 모습도 살짝 보이고 B의 모습도 보인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학교에 따라서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재즈를 보시면 우리 아프리카 음악 특징은 이렇게 약간 즉흥 연주입니다. 아프리카 음악, 그쵸? 원시 음악인데, 그쵸? 이게 뭐 악보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 재즈 자체가 약간 즉흥적으로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유럽의 음악이 결합했다. 그래서 재즈 보시면은 또 악기들은 또 유럽 악기입니다. 맞죠? 유럽의 악기와 아프리카의 즉흥 연주가 결합돼서 따라서 새로운 재즈긴 하지만 이 안에는 분명히 아프리카의 모습도 있고 유럽의 모습도 있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문화 융합입니다. 새로운 요소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햄버거, 아까 간판을 보시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한번 문자를 탄생시켜 봅시다. 융합으로. 지금 발명인 거죠. 만들어 봅시다 한번. 햄버거와 한글과 영어가 결합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예를 들면 됐네. 햄버거. 괜찮아요. 약간 뱀버거 같은데. 자, 처음 보는 글씨죠. 저도 처음 봐요. 뱀버거 같네, 아무리 봐도. 그쵸? 예. 이게 딱 보니까 새로운 글자긴 합니다,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는 글자긴 한데, 그쵸? 근데 살짝 한글도 보일 것 같으면서도 영어도 보이는, 그쵸? 바로 제3의 문자. 새로 만들었죠. 제3의 새롭게 만들어진 문화. 뱀버거.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문화 융합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혼자 좋아하고 있었네요. 네. 자, 문화 변동의 양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전통 문화의 의의와 계승하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전통 문화 뭘까요? 전통 문화라는 것은요, 과거에 형성되어 세대 간 전승을 통해, 과거에서 전승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우리 고유한 문화가 전통 문화입니다. 대표적으로 효사상, 여러분 다 부모님 사랑하시죠? 그쵸? 그 다음에 김치, 라면에 먹으면 맛있습니다. 라면은 젓가락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자, 과거부터 전승을 통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이게 전통 문화고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어려웠거나 뭐 힘들거나 한 건 없습니다. 그냥 쭉 읽고 이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전통 문화의 기능을 보시면은요, 구성원의 유대감을 강화시켜준다. 왜냐면 공유성이 있거든요, 문화는요. 같은 문화를 공유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파송송 계란탁 하면 어떤 음식이 떠올라요? 계란말이요. 아닌데? 라면인데? 어쨌든. 자, 오늘 파송송 계란탁. 그렇죠. 뭐, 계란말이가 떠올 수도 있고, 라면이 떠올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민족만의 특성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계속 만들어 먹어 왔으니까. 알겠습니까? 이탈리아 계란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사회 유지와 통합.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대감이 있으니까 그 사회가 통합도 잘 되고 유지도 잘 되겠죠. 상식적인 선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 그렇죠. 우리만의 색깔, 우리만의 컬러, 우리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이미지 개선. 그런데 우리가 또 전통 문화를 유지했고 그것이 또 오늘날 어떤 K-팝의 한류의 어떤 열풍으로 좀 많이 퍼져나가고 있죠. 심지어 어떤 기업의 또 음식마저, 우리 고유의 음식마저도 또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전통 문화의 기능이었습니다. 자, 전통 문화 따라서 우리는 없애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한민족이고 또 한국의 전통 문화를 잘 유지해서 계승해서 또 세계에 알려서 국익을 선양하는, 그렇죠? 또 그런 역할도 우리의 몫입니다. 따라서 이 전통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자 이겁니다. 자, 창조적 계승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전통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여전히 전통 문화의 어떤 색깔, 고유성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시대적 변화에 맞게, 그렇죠, 변화에 맞게 재창조하는 것, 요게 바로 전통 문화의 창조적 계승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는 옛날 전통의 한복, 그렇죠? 그 한복을 유지하면서 시대적 변화에 맞게 재창조해서 뭐 개량 한복이라든가 아니면 굳이 개량 한복이 아니라도 더 예쁜 한복을 만들거나 아니면 또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어떤 이벤트로 만들거나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리면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재창조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옛날에 경복궁 가면은 이렇게 한복 대여 서비스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한복을 입고 사진도 찍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맞습니다. 그런 모습도 일련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변화에 맞게 재창조한 모습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외래 문화의 비판적 수용과 전통 문화와 외래 문화의 조화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융합을 정리했었는데 제대로 융합하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이거 잠깐 중요한데요.
자, 문화. 주체성 유지 정도. 그러니까 주체성 유지했던 건 뭐냐면 우리만의 색깔, 우리만의 모습을 유지한 정도인데, 자, 아까 겁니다. 자, 아까 정리했던 것 중에 가장 센 게 바로 뭐냐면 문화 병존입니다. 병존. 왜? 내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나란히 존재했던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화 융합입니다. 자, 융합은 물론 제3의 문화가 만들어졌지만 내 모습이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주체성이 가장 떨어지는 건 문화 동화가 되겠죠. 동화는 우리 모습이 상실된 겁니다. 즉 주체성이 사라진 것이죠. 됐습니까? 따라서 이 전통 문화 창조를 계승하기 위해선 당연히 우리 주체성이 유지되는 병존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문화와 함께 제대로 된 융합을 통해서, 왜냐면 융합도 우리 주체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소멸된 거지만, 그렇죠.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전통 문화와 외래 문화를 서로 조화를 통해서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적 계승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제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건 실제 2020학년도에 9월 문제였습니다. 사회문화란 과목이에요. 자,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1, AD에 해당하는 문화 변동의 요인. 자, 첫 번째 단서, 문화 변동의 요인이었습니다. 기억납니까?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이 있었죠. 내재적 요인은 발명과 발견, 그 다음에 외재적 요인은 전파. 그 전파는 다시 세계로 갈려서 직접, 간접, 자극으로 갈렸다는 거. 됐습니까? 바로 그 문제겠네요. 그 다음에 가라에 옳게 연결한 것은 단 A부터 D는 각각 찾아보라는 겁니다. 발견, 발명, 직접 전파, 자극 전파 중 하나이다. 자, 그럼 이제 찾아봐야겠네요. A부터 D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자, B, D를 통해 기존에 없었던 문화 요소가 창조된다. 자, 새롭게 만들어졌다.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새롭게 만들어졌다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발명. 두 번째, 자극, 전파. 세 번째는 문화, 융합. 세 개입니다. 근데 어차피 여기서 문화 융합이 없으니까. 자, 새로 만들어진 거 보시면은 발견 아니죠. 발명이다. 그 다음에 직접 전파 아니죠. 그냥 여기 있던 게 사람에 의해서 절로 넘어간 거니까 새 요소는 아니죠. 있었던 게 넘어간 거니까. 근데 자극 전파, 전파 플러스 발명이었습니다. 새 요소 맞네요. 아, 그럼 B, D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발명 아니면 자극 전파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B와 C는 A, D와 달리 타문화 접촉으로, 타문화 접촉으로 발생한다. 자, 여기서는 그럼 전파가 일어났다는 소리네요. 그러면 B, C는 전파가 되겠고 A, D는 전파가 아닌 바로 B, C는 외재적 요인, A, D는 내재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벌써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자, B는 새로 만들어진 것 중에서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파 중에서 새로 만들어진 전파, 따라서 전파 플러스 발명, 전파가 됐기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발명이 일어난 전파가 되겠죠. 따라서 바로 B는 나오네요. A 말고 B는 나오네요. B는 뭘까요? 바로 자극 전파죠. 그 다음에 C, D까지 한번 적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D도 지금 새로 만들어진 건데 D는 지금 전파가 아닙니다. A, C가 전파니까 A, D는 전파가 아닌 거죠.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것 중에서 전파가 아닌 이 D는 뭐가 될까요? 바로 발명이 될 겁니다. 와, 그럼 다 나왔네요. 그쵸? 그러면 C는 전파인데 발명이 없는 전파. 그러면은 직접 전파가 될 거고요. 그럼 드디어 하나 남았죠? 바로 A는 뭐가 될까요? 바로 발견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렇게 퍼즐 형태의 문제가 사회문화 문제입니다. 뭐 조금 복잡해서 그렇지 어려운 건 아니죠? 그게 그건가? 어쨌든 잘 봅시다. 자,
갑국의 선조들은 자연에서 광물을 뭐 했을까요? 자연에서 광물을 당연히 발견했겠죠. 가는 발견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금속 그릇을 뭐 했게요? 금속 그릇, 원래 없었던 건데 새로 만들었겠죠? 발명하였다. 이 금속 그릇은 각국 상인들, 사람이네요. 을국에 뭐가 됐을까요? 전파인데 사람이 전파했으니까 다는 직접 전파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을국 사람들은 갑국의 그릇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나왔네요. 을국은 갑국의 이 그릇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금관악기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는 자, 전파돼서 자극을 받아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역시 새로 만들었죠. 따라서 전파 플러스 발명, 자극 전파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가나다라 어떻게 나오죠? 발견 A, 그 다음에 발명 D, 그 다음에 직접 전파 C, 그 다음에 자극 전파 D. 죄송합니다. B가 되겠네요. B. 따라서 A, D, C, B. A, D, C, B. 정답은 2번.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 죄송합니다. 좀만 더 지울게요. 자, 문제 2번입니다. A씨에 해당하는 문화 변동 양상. 자, 또 문화 변동의 양상 결과가 나왔죠. 옳은 것은 단 A씨는 각각. 자, 아까 1번과 똑같죠. 또 무작위로 주어줄 테니 A씨가 뭔지 찾아보세요가 되겠습니다. 자, A씨는 각각 문화 병존, 문화 융합, 문화 동화 중 하나이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갑니다. 자, 기존의 정체성을 상실하였는가 했더니만 C가 자랑스럽게 네 이러고 있습니다. 정체성, 너만의 주체성, 너만의 모습을 상실했니? 네. 자, 그러면 C가 뭐가 되죠? 바로 문화 동화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이제 2개 남았네요. 자, 또 나왔습니다. 새로운 문화 요소가 새로운 게 만들어. 다시 한번 정리. 새로운 거 만들었다. 3개. 발명, 자극, 전파, 문화, 융합. 요 3가지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A가 자랑스럽게 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병존과 융합과 동화 중에서 새로운 게 만들어진 건 바로 뭐죠? 그렇죠. 융합이 되겠죠. A는 융합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B 하나 딱 남았죠. 뭐가 될까요? 바로 병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융합, 병존, 동화. 융합, 병존, 동화. 보이네요. 정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문화 7의 2단원 내용이었습니다. 자, 문화 변동의 요인과 전통 문화의 창조적 계승 파트는 끝났고요.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복습이 남았네요. 자, 확실한 복습 기대하면서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